자, 우리 일동제약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이란 전쟁 양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으면서 일동제약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실 수 있는데 조정을 좀 겪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바로 내용 보실 건데 일동제약 조코바 1 예방 적응증 승인 이렇게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적응증이 일단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약이나 이런 수술 치료 방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이제 어떤 질환이나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코로나에 걸려야지만 먹는 치료제였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약들이. 근데 이제는 뭐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만약에 확진이 됐으면 나도 안 걸리게 먹는 예방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으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확진자랑 만약에 내가 접촉을 했는데 만약에 3일 안에 내가 약을 먹어서 예방이 돼. 이런 약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시장 파이 자체가 갑자기 확 커지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사 내용 여기 계속 보시면 이제 FDA 심사가 6월에 일정이 딱 잡혔어요. 6월 16일로 아예 날짜까지 딱 공시가 됐는데 일본에서 지금 먼저 이 승인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FDA 심사나 과거 한번 취하했던 국내 식약청의 제도 전에도 엄청난 좀 이렇게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 뭐 코로나 약 이미 화이자 거 팍스로비드가 다 먹은 시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깔끔하게 이제 팍스로이드랑 비교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성분이랑 복용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왜 현장에서 처방받기가 까다로운지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안에는 그 리토나비드라는 성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메인 치료 성분이 몸에서 빨리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 버텨주는 이제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이자에서 만드는 팍스로비드가 약효를 좀 억지로 유지를 시키려고 그 에이즈 치료제 성분인 리토나비드를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부작용의 핵심 원흉인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제 입에서 5일 내내 좀 역겨운 쇳물 맛이 나요.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서 약을 끝까지 못 먹고 버리는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동제약에서 만든 이 조코바라는 약은 그 독한 부스터가 없이 NC트렐비르 단일 성분으로 좀 부드럽게 승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용법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팍스로이드 화이자에서 만든 거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이렇게 4알씩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총 5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복용해야 되는 알수가 이제 30알인 거죠. 근데 조코바는 첫날 먼저 이제 3알을 먹고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하루 1알씩 총 5일 그러니까 딱 7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알, 7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엄청나게 약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 감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뭐 약 팔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코바가 노리는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에 머물렀다면 이제 감염 노출 이후 발병 자제를 억제하는 예방 옵션 여기까지 역할이 되게 확대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일본에서 승인받은 노출 예방 시장인데 예전에 이제 증권가나 제약업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조코바가 국내에 들어와서 팍스로이드의 처방에 절반만 좀 매출을 뺏어와도 국내 매출만 최소 이 1,700억 이상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예방 타이틀까지 달았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만 걸려도 나도 안 걸리기 위해 나머지 가족들 싹 다 처방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뭐 2배, 3배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글로벌로 치면 만약에 일본의 그 시오노기 제약회사가 자 6월에 FDA 뚫고 글로벌 진출 본격화되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매출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에서 판권과 국내 생산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낙소효과 그대로 흡수하면서 기업 밸류 자체가 또 레벨업되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리스크 요인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화이자에서 만든 이 팍스로비드가 시장을 좀 강력하게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 이 약에 일단 이미 처방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성을 깨고 좀 새로운 약으로 이걸 완전 뒤집으려면 확실한 좀 압도적인 데이터 입증이 좀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일단 낮은 질병 위험도인데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예전처럼 뭐 막 벌벌 떠는 사람 없어졌잖아요. 그냥 증상 가벼우면은 굳이 이제 비싼 약 안 먹고 감기약으로 지금 버티려고 하니까 그게 뭐 매출을 조금 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제어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2023년 1월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자료 보완 등의 이유로 자진 취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승인을 내어줄지가 좀 큰 관건이 된 거죠. 여기서 시간이 만약에 조금 끌린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코바는 팍스로비보다 복용도 훨씬 편하고 지금 이제 예방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6월 FDA 승인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 업사이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장착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코바가 팍스로비드 덱이 압도적인 이제 복용 편행성 7달만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주가는 전쟁 끝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6월 미국 FDA 심사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나리오 충분히 써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일본에서 먼저 터져준 긍정적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잡고 요거를 기다려주면 충분히 여기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일정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가 R&D 같은데 자금 조달 명목으로 만약에 이 유상증자 공시를 띄우면 그때 이제 무조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니에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무조건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자금 조달의 최후 수단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당연히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어. 현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좀 사달라 하는 이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유상증자 흐름이 나오면 이제 얘 자금 없네, 갈 때까지 갔네, 요런 부정적인 심리가 당연히 생기죠. 두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의 희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주가 대표하던 기업의 가치를 1500만 주가 나눠서 대표를 하게 되면 주식 한 주당 차지하는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예를 들어 28,500원이야. 근데 조금 할인해서 2만 원에 신주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기존에 28,000원에 샀던 주주들은 똑같은 주식을 남들은 훨씬 더 싸게 산다는 사실에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니까 매도세를 좀 부추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악재가 맞아요. 그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미래성장 가치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호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증설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수십 수백억을 들여 공장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호재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제 탑업인 증권 취득이 있는데, 새로운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유망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절대 악재가 아니라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좀 부정적인 그 이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죠. 네, 호재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토요일날 영상에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상 끄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